세계에서 전기로 가장 빠르게 갈아타는 탈 것. 자동차라고요? 아니에요.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그냥 친환경 존내로 끝나지 않거든요. 여기엔 일본과 중국이 수십 년 쥐고 있던 시장을 베트남이 조용히 흔드는 한 수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뜻밖에도 한국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마지막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토바이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전쟁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아침 7시 하노이의 어느 사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밀려 나와요. 물결처럼요. 경적 소리, 매연 냄새, 헬멧과 마스크의 바다. 이게 베트남의 평범한 아침이에요. 베트남은 말 그대로 오토바이의 나라예요. 등록된 오토바이만 7,700만 대. 인구가 1억 명 남짓이니까 거의 온 국민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보면 돼요. 출근도, 등교도, 배달도, 데이트도, 심지어 내 식구가 한 대에 타는 것도 전부 오토바이 위에서 일어나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탈 것을 바꾼다는 건 한국으로 치면 온 국민의 발을 통째로 바꾸는 것만큼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25년 새로 팔린 오토바이 5대 중 1대가 전기였어요. 비율로는 약 21.7% 잠정치고요. 1년 전만 해도 10% 안팎이었는데 한 해 만에 2배로 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세계에서 전기 이륜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베트남을 꼽았어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먼저 전기로 갈아타고 있고 그 선두에 베트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김칫국부터 마시진 말자고요. 이게 혁명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겨우 입구예요. 전기 오토바이는 아직 전체 오토바이의 5대 중 1대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4대는 여전히 휘발유고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벽이 있어요. 바로 배달 기사들이에요. 하루에 100km씩 달리는 배달 기사한테는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가 곧 생계 문제예요. 한 번 충전에 몇 시간씩 묶여 있으면 그만큼 못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금지 일정을 너무 빨리 밀어붙이면 우리 밥줄은 어쩌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이게 지금 베트남이 서 있는 자리예요. 방향은 분명한데 현실은 삐걱대는. 기억해두세요. 완성된 혁명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판이라는 거.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공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밀어붙이는구나. 맞아요, 절반은. 베트남 하노이는 올해 초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도시로 꼽힐 정도였어요. 도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교통에서 나오는데 그 주범이 바로 낡은 휘발유 오토바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요. 하노이 도심부터 화석연료 오토바이를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2028년, 2030년으로 범위를 넓혀가겠다. 계획대로면 2050년엔 전국의 오토바이가 다 친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 국민의 발을 통째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달리던 700만 하노이 시민한테는 이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숨 쉴 권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세금도 깎아주고 국산 전기 오토바이를 팍팍 밀어줍니다. 그 덕에 값싼 자국 브랜드 빈페스트가 2025년에만 전기 오토바이를 약 40만 대 팔면서 시장 1위로 올라섰어요. 점유율 약 43%, 이것도 잠정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스가 보통 하는 얘기예요. 대기오염 때문에 전기로 바꾼다. 그런데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오토바이는 오랫동안 누가 만들었죠? 일본이에요. 혼다, 야마. 베트남 휘발유 오토바이 시장의 8할을 일본 브랜드가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는 중국이 쥐고 있죠. 세계 배터리 공급망은 사실상 중국이 좌우한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오토바이도 남의 것, 배터리도 남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기로 갈아탄다는 이 한 번의 전환이 이 두 축을 동시에 흔듭니다. 휘발유 시대의 강자였던 일본은 전기로 판이 바뀌는 순간 그 8할의 지배력이 흔들려요. 실제로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이미 자국과 중국계 브랜드가 7할을 가져갔고 그 1등이 베트남의 빈페스트예요. 혼다는 여기서 아직 존재감이 약하죠.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해요. 휘발유 시대엔 혼다면 믿고 산다는 그 브랜드 힘이 최고의 무기였는데 전기로 넘어오니까 그 무기가 잘 안 통해요. 소비자 입장에선 어차피 다 새로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일본 브랜드보다 싸고 정부 보조금까지 붙는 국산 전기 오토바이로 손이 가는 거예요.
수십 년 쌓아 올린 왕자가 판이 바뀌는 한순간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틈으로 베트남 업체가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짜 노른자가 뭔지 아세요?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방식이에요. 전기 오토바이의 제일 큰 불편이 충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방전된 배터리를 뽑고 충전된 걸 꽂는 교체소 사업이 떠올라요. 주유하듯 30초 만에요. 문제는 이 교체 규격을 누가 쥐느냐예요. 빈페스트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교체소를 수천 개 깔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서로 호환되는 개방형 방식으로 뭉치고 있어요. 여기엔 중국 업체까지 끼어들었고요. 왜 이 규격 싸움이 중요하냐면요. 콘센트 규격을 쥐는 쪽이 전기 시장을 쥐는 것처럼 교체 규격을 쥐는 쪽이 이 판을 오래 먹거든요. 이 표준 전쟁 잠깐 기억해두세요. 조금 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하니까요. 느낌 오시죠? 환경이라는 문으로 들어왔는데 안에서 벌어지는 건 산업의 자리바꿈이에요. 호주 국립대의 한 연구자는 이걸 두고 환경보호를 위장한 산업개발 정책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선을 하나 그을게요. 이걸 베트남이 일본과 중국을 노렸다고 딱 잘라 말하면 그건 과해요. 왜냐하면 혼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혼다도 전기 오토바이를 내놓고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게다가 자국 챔피언이라는 빈페스트조차 배터리 핵심 소재는 아직 상당 부분 중국산에 기대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나라를 저격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후발국이 환경이라는 아무도 반대 못할 명분을 지렛대 삼아 자기 산업을 다시 짜고 있다. 그리고 이건 베트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공식으로 낡은 오토바이 금지, 보조금, 국산 밀어주기.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로 번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를 1300만 대나 굴리겠다고 했고 인도에서도 국영 석유회사까지 교체소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개발도상국들이 하나씩 환경도 챙기고 산업도 키우는 이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자, 오토바이 한 대짜리 얘기가 어느새 열 몇 개 나라가 걸림판이 됐어요. 판돈이 계속 커지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우리 한국한테 기회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죠. 한국은 큰 오토바이 완성차 약해요. 혼다나 야마하 같은 브랜드 우리한텐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시장? 우리랑 상관없지 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자 기회가 있어요. 이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오토바이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배터리셀, 배터리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교체소 같은 인프라. 바로 2층에서 승부가 나요. 그리고 2층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예요. 사실 이런 그림 한국은 낯설지가 않아요. 반도체도 자동차도 배터리도. 한국은 늘 남보다 뒤에서 출발해서 이미 누가 쥐고 있던 판을 파고들며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쓰는 이 전략을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아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거든요. 후발국이 명분을 지렛대 삼아 산업을 키우는 이 게임 어떻게 보면 원조가 우리인 셈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을 그냥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 SDI는 전기자전거에 들어가는 배터리 세계 1위예요. 점유율이 약 31%.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에서 이륜차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교체 사업을 이미 굴리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2026년 5월 LG에너지솔루션이 온다. 그리고 하노이시와 손잡고 이륜 배터리 교체 시범 사업 협약을 맺었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한국이 들어간 자리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배터리와 교체 표준이라는 층이에요. 완성차로 정면에서 붙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필요로 하는 부품과 표준을 대주는 자리. 게다가 한국은 이미 베트남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에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거대한 공장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현지 챔피언과 손잡고 부품과 표준과 금융을 대주면서 시장에 들어간다. 말하자면 베트남을 도우면서 그 시장에 함께 올라타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아까 이 모델이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로 번진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들도 결국 똑같은 게 필요해요. 배터리 관리 기술, 교체 표준, 그리고 그걸 깔 돈. 그 네 가지를 한국은 다 갖고 있거나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기억해 두라던 그 배터리 교체 표준 전쟁, 여기서 이어져요. 누구의 규격이 표준이 되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셀과 안전관리 기술은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한국이 중립적인 공급자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편이 이기든 우리 부품이 들어가는 그림. 그리고 이거 남의 나라 얘기만도 아니에요. 한국도 배달 오토바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시끄럽고 매연 나는 오토바이들 지금 조금씩 전기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킨 치킨이 몇 년 뒤엔 소리 없는 전기 오토바이로 배달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실험은 곧 우리 골목에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예요.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앞세운 산업 전환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때 한국이 완성차로 싸우려 들면 늦어요. 대신 조용한 공급자, 그러니까 배터리와 표준과 금융을 대주는 자리를 먼저 잡으면 이 큰 흐름에 올라탈 수 있어요. 정리하며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는 겉으로는 깨끗한 공기 이야기예요. 그건 진짜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일본과 중국이 쥐고 있던 판을 흔드는 산업의 재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편의 부품과 표준을 대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에요. 환경을 지키는 일과 시장을 얻는 일이 겹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지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거냐? 이 이야기 오늘의 지구에서 글로도 더 자세히 풀어놨어요. 궁금하시면 설명란 링크로 오시고요. 이런 환경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계속 파고들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